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재 무궁화호만 정차하고 있는 북울산역이 오는 2025년에는 광역전철도 운행합니다. 울산시가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 중인 광역전철이 북울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북울산역. 현재는 무궁화호만 운행 중입니다. 도심에 있던 호계역을 없애고 북울산역을 개통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과 광역전철 이용의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타지역 이동 편리와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국토교통부가 광역전철을 연장하는 기본계획을 9월 1일자로 확정 고시하게 됐습니다. 북울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광역전철은 오는 2023년 착공해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비 166억 원과 시비 71억 원을 투입한 광역전철 연장 사업.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까지 약 9.7km 구간에 운행시설을 구축하고 전동차가 추가로 제작됩니다. 선로는 기존의 동해 남부선 구간을 변경 없이 활용하며 전동차 운행과 정차에 필요한 고상홈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전용성 등도 추가 설치됩니다.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향후 이 공사라든가 차량 제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개통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역은 광역전철 동해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울산역과 부전역 간에는 무궁화호 열차만 하루 7회 운영 중인데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모두 44회로 추가 운영돼 인근 주민들의 북울산역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에도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학생교육원 제주본원 구입 계획이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탈락하자 시교육청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세부적인 인력 배치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 15명을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최종 인력 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매입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매입 시 평가 의뢰 후에 산술 평균 금액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창 등의 방음 시설이 돼 있어 항공기 이착륙 소음은 미미하다고 반박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TF를 구성해서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여권 핵심부의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과 박맹호 전 울산시장의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에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을 추천했고 박맹호 전 시장도 비중 있는 기관에 추천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가윤 전 부의장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존 위팅데일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수소산업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김 시장과 존 위팅데일 특사는 수소산업 정책과 기술 교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울산과 영국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존 위팅데일 특사는 시청 방문에 앞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조선해양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울산시가 복지 서비스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울산연구원에 복지 기능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통합하고 명칭을 복지가족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9월 6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조 8,524억 원을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3천여 곳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3일일 대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80억 원어치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복지시설 등에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선 4개사가 현대중공업 계열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주선이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4사는 이런 식으로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가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은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토론회가 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지역 중소기업 등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 기자재, 해외 수출 대응 전략 등 우수 사례 발표와 기업 간의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가 조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신속 항원검사 도구의 배부, 방역 물품과 인력관리, 급식실과 기숙사 등 교내 취약시설 방역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2학기 학교 방역물품 예산을 1학기 대비 2배 이상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16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3조 1,86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 기조를 감안했을 때 전년도와 비슷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3조 1,8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34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부의 지출 사업 10% 감액 편성 지침과 재정 건전 기조를 감안할 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중앙부처에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과 전기 수소차 핵심 부품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조성과 울산 복합생태관광센터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농소 외동 국도 건설,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 등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 개발 등 민선 8기 일부 주요 정책 예산과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9건의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 및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중구 지역 내 22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중구 지역 내 주차장 27곳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8곳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13곳이 5일간 무료로 개방되며 중구청사 부설주차장은 9일부터 4일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다만 옥교와 성남 둔치, 문화의 거리 등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의 대형 공영주차장 5곳은 24시간 유료로 운영됩니다.
북구청은 어제 제1회 북구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 등 법적 대상자 외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북구청은 현재 1,100명의 아동들에게 드림카드를 지원 중이며 10개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이창규 교수팀이 아시아태평양 녹내장학회에서 영상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팀은 녹내장 진행을 늦추는 안압하강 수술법 중 아메드 밸브 삽입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를 이용한 정밀한 수술을 시행해서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이 유기 반도체의 성능을 높인 구조체를 고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 교수팀은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반응시켜 HP펜 구조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범 교수는 고질적 문제였던 낮은 전하 이동도와 그래핀 반도체의 치명적인 한계점인 낮은 전멸비를 모두 극복했다며 그래핀을 뛰어넘는 유기 반도체 소자 물질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캠에 공개됐습니다. 울산 길메리 요양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의 발전과 환자 치료를 위해 5천만 원을 약정 기탁했습니다. 길메리 요양병원 김양희 이사장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치료와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발전기금 전달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메리 요양병원은 2017년 울산 최초로 인공지능 재활 로봇을 도입해서 노인 재활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신경 섬유종증과 운동 과다장애를 가진 11살 아동 가정에게 4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아동의 가정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비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직원과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 회비를 통해 기부금을 조성해서 1999년부터 매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가 어제 한방진료실을 개소했습니다. 북구청은 다양한 보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사를 채용해 북구보건소 1층에 한방진료실을 열었습니다. 한방진료실은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자의 한방침 치료와 한의학적 의학 상담, 한방보험약 처방 등을 하게 됩니다. 북구 한방진료실은 매주 1회 보건소와 거리가 떨어진 신명과 어물 진료소에도 순회 진료를 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보건소 등록 재가장애인 가정을 찾아가는 한방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1년 전보다 벼 재배 면적은 줄고 고추 재배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의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 3,793헥타르에서 올해 3,710헥타르로 2.2% 감소했고 고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 166헥타르에서 올해 177헥타르로 6.4%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과 쌀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